자, 8시 59분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상 체결 지수는 전반적으로 아까 코스피는 한 0.3% 떨어지고 코스닥은 0.3% 오르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시작은 어떻게 될지 일단은 8시 59분입니다. 두 분 개장 전략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순환매의 장세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간 선물만큼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눌렸다가 뭔가 수급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한이윤 반방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걸 갈 텐데요.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그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 이번 주 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반방은 반도체하고 방위산업, 방산. 네, 두 가지 크게는 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눈치 작전이 처음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벤트 플러스 반도체 방산 이렇게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은 0.3%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3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2% 플러스 720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1%대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 6만 1,000원, 하이닉스는 1.6% 하락해서 21만 2,000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엔솔만 1%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또 떨어지고 있고요. 방산 오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 정도 상승이고요. 나머지 방산 종목들도 오르는지 한번 볼까요? 로템도 1.6%, 넥스원도 0.5%, 카이도 0.8% 정도. 요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뭔가 1% 내외로 해서 방향성을 좀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포스코홀딩스가 2.6%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오르는 건 크래프톤이 3.7%로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보이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합권인데 움직임이 있는 거를 굳이 따지자면 HLB랑 뭐 코오롱 티슈진,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 3%, 1% 요 정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2%, 이오테크닉스가 1.3%, 뭐 요 정도, 동진세미감이 0.8, 솔브레인 2, 뭐 요 정도로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방산 쪽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규모는 작은데 일단 그래도 뭐 1년치 봉급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라서 약간 투심에는 반응이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거래일에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결과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지정적 리스크가 일부 확대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상승하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IB들에서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8% 정도 빠졌고요. 그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빠진 게 이쪽인데 돌려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HLB 다시 재신청한다라고 합니다. 결과 7월 달에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 그룹주들도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계란이요? 네, 그래서 K스피드라는 종목이 뭐 개별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의 수급 흐름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GS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알래스카 방한 관련된 이슈, 그래서 그런 각각의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이 대중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뭐 굳이 따지자면 방산이 반등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 급락 후에 오늘 3% 반등이고요. 64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2.4% 오르고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LIG 넥스원, 하나 오션 뭐 이런 종목들이 1%에서 한 2% 정도 오르고 크래프톤이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8주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뭐 이슈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가 있는지 혹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보면은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섹터가 크게 하락한다 요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3.7%, 시프트업 2.7%, 한미반도체 2%, 뭐 하이닉스 2% 마이너스,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딱히 어디가 쭉 지수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장이 매가리가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네이처셀 때문에 지금 지수가 플러스 정도에서 좀 머물러 있는 거지.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 요것도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그쵸? 저 조인트 퇴행성. 스템, 퇴행성 관절염, 네, FDA 혁신 치료제. 네. 예. 요런 이슈로 30% 상승. HLB 아까 뭐 재신청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객 9%, 10%, 뭐 7% 이렇게 오르는 정도. 오늘은 아무래도 10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정치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의 힌트를 얻을 것 같기 때문에 10시가 지나고 나서 수급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눈에 띄는 종목들, 섹터들 있을까요? 근데 지금 대충 말씀하신 거 말고는 뉴스 별로 개별적인 종목 뉴스는 몇 가지 있는데 예. 뭐 동진 세미캠 그 창업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슈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리포트가 나왔네요. 그런 근데 이거는 조금 늦었죠. 리포트가 나온 게 미리 그거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이 이슈는 나오는 것 같고 방산 말고는 특별히 반등도 별로 없네. 반등도 없고 빠지는 것도 탑 50에서는 뭐 하이닉스 빠지는 거 뭐 그 정도 많이 빠지는 거고요. 네, 딱히 기사도 별로 없고 소부장은 이제 반도체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부분이 마이크론 때문에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영향권 안에서 최소한 지금 초반에는 벗어나기는 어렵죠. 네, 그쪽이 8% 빠졌는데 우리가 2%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수급적으로는 그 정도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직 뭐라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그건 다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은 그러면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는 섹터나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네. 특별히 그러네요. 2차전지도 그렇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급이 선물이 좀 시게 파는데 초반부터 3,200억.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한 8,900억 정도 팔고 선물에서 3,200억. 네. 아니 매가리가 없네요 일단. 근데 이제 뭐 흐름이 2조 때 선물 누적 매수가 2조가 넘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되돌림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2조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야 이게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장 초반에 좀 그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 좀 들어와서 호가를 좀 띄어서 올렸잖아요. 그 캠 메우는 정도까지만 딱 떨어진 거라서 얘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30만 주 팔고 있는데 요거 좀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 요즘에 패턴이 그렇거든요. 좀 네. 초반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서 막 쭉쭉 올리는데 그게 만약에 나오면 아마 선물도 돌아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도 사실 아간 선물 대비해서는 지금 강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슈도 워낙 많고 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중국으로 갈지 방산으로 갈지 뭐 아니면은 뭐 계란으로 갈지 지금 막 복잡합니다. 알래스카로 네. 갈지 그다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시에 어쨌든 그 결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10시까지는 오늘 조금 눈치를 볼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제 딱 결과값 보고 뭔가 좀 움직임이 더 패시브적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초반에는 좀 이런 이슈가 강한 쪽으로의 수급 쏠림에 좀 집중을 해보시되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뭐 HLB처럼 너무 많이 떨어진 애들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런 느낌이 좀 일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잠깐 관망하셨다가 10시 이후부터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울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MNC 솔루션은 매각 그 공시가 나서 그래 네. 주가가 좀 오릅니다. 단순히 방산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아. 우리 그날 끝나고 나서 오후에 예. 나왔던 건데 오늘 MNC 주가에 솔루션. 반영되는 거죠. 네.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크래프톤이 2.6%. 요거는 게임이 나왔대요. 신규 IP. 몇 년 만에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규 IP 게임 인조이라는 게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금요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오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오늘 반등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네요. 그거 기대됐었죠. 네. 3월 말에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돈이 돼요? 이거 모르겠네. 이거 완전 그냥 심즈랑 똑같은데?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심즈랑 완전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되나? 심즈랑 GTA 합쳐놓은 것 같아.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요런 게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캐릭터 뭐 선택을 해가지고 요렇게 뭐 그림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캐릭터 해서 집에서 이렇게 집 만들어가지고 키우고 운동도 하고 뭐 사랑도 나누고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형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저기 차도 그렇고 경복궁 막 있는 거 보니까 한국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래프톤이 오늘 좀 오르는 것 같고, 일단은 뭐 10시 넘어봐야겠네요. 지금 뭐 딱히 그 저기 뭐야 저거 방산 빼고는 그쵸. 딱히 뭐가 특징주가 별로 그렇게 모멘텀 줄 게 없죠. 예, 낙폭 않는 과대에 것 같아요. 따른 반등. 사실 말고. 지금 베팅할 이유도 없죠. 일단 월요일이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맞아요. 선고가 월요일 날 한덕수 수요일 날 있고. 대행,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뭐 가능성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지금 베팅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사실 10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엔터가 강하네요. 엔터, 네, YG 엔터가 4%, 뭐 SM도 1.5%. CJ ENM도. 네, JYP 이게 이제 그 주말 사이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이슈들이 있었죠. 한중일이 이제 일본에서 만나서 회의하는 이슈가 주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컨텐츠 쪽으로의 좀 확대에 대한 뭐 깊은 얘기를 나눴다라는 문구가 기사에 있어요. 문구가 있는 겁니다. 문구가 기사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한 이슈도 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원래 6월 달까지 이제 한한령 해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큰 변수가 없으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이제 뭐 여행 쪽에서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그 다음에 컨텐츠 말씀해주신 쪽들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쪽들이 일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는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네 리포트. YG 목표 주가 상향 대신 주가에서. 리포트 브리핑 YG 엔터테인먼트 여기 저기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8만 원 6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23%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된 엔터사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 240만 명 예상한다. 베몬 월드 투어 흥행 MD 판매 호조 기대 트레저 초동도 성장세 기록. 진짜 트레저랑 베몬이 잘 돼요? 몰랐네. 병원이 잘 되나 봐요. 그런 기사 썼습니다. 아까 심즈 저거 뭐야 인조이 저거 크래프톤 인조이. 크래프톤 저거 인조이 약간 구리다고 했다가 지금 채팅창에 조용히 하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주말에 그런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아 그래요? 서포트하는 기사성이 오늘까지는 뭐 셀드 뉴스가 되더라도 오늘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초반에 종목 보지 말고 종목 뭐 더 볼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딱 더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약간 공부 자료를 보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시간 같아서 왜냐면 지금 종목을 전해드려도 엔터가 오르고 HLB가 오르고 네이처셀이 막 상한가가 오고 이런 거 보니까 장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좀 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무겁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은 좀 공부를 하고 이따가 오후 들어서 좀 활발하게 뭐 하면 하는 게 더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네, 그게 진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지금 정시 테마주들이 완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있거든요. 갔다 해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45분 뒤에. 여기서 우리 좀 갈라져서 활동하죠. 예. 정치 테마 하실 분 그리고 잡주 하실 분은 저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하실 분은 조금 남아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러네. 딱히 막 걱정되게 막 뭐를 하는 건 없으니까. 아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요. 한중 외교 장관 뭐 회담 뭐 이런 거. 한중에 아까 아까 그 얘기한 얘기네. 거. 한중에 네. 그거였죠. 예.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0.36, 코스닥 0.5%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마이크론 하락한 거에 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하락 이것도 말씀을 좀 네. 해주실까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왔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갈까요? 마이크론부터 할까요? 아니면 마이크론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게 낫겠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8, 2.5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무겁게 만드는데 좀 중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D님 이거 좀 어디 왜 안 띄워주셨어? 네, 띄워주실 거예요. 응,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실 겁니다. 파일이 안 보이네. 자, 파일이 안 보여요? 네, 지금 안 보여. 하고 계시대요.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말로 좀 말로 해주시면 할까요? 네, 띄워주실 것 일단은 같은데. 저거 같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죠, 박찬호. 뭘 안 좋아하겠어? 아이, 야구 엄청 좋아. 피지컬이 되는데. 피지컬 AI. 네. 근데 마이크론을 보니까 타율을 본 것 같아요. 타율. 안타 수를 본 게 아니고. 오케이. 유효타보다는 그러니까 목요일날 실적이 나왔고 우리는 그날 금요일날 반영됐잖아요. 네. 그때는 실적과 가이던스 EPS가 가이던 예상보다 한 2, 3%는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안타 수는 더 늘어난다고 본 거잖아요, 예상보다. 네. 그런데 마진이 낮다. 마진율. 그러니까 타율을 낮춰서 한 거예요. 이거 보실까요? 예. 네. 가져오셨네.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일단 뭐냐면 첫날은 목요일 날은 36개 안타를 친대요, 이번 분기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는 거, 그 순이익이라 생각. 마진? 아니, 이익 규모, 절대적인 이익 규모, 돈 들어오는 거. 어.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36개 들어와요. 안타수로 예를 들어서. 근데 가이던스는 원래 시장 예상은 30개였거든. 그러니까 안타수가 6개 높으니까 뭐예요? 좋은 거죠. 맞아. 이해 못 하세요? 아침에 이거 배지 맞으셨어요? 여도은 앵커한테? 여도는 거 잘 이해 못 했어. 이거 이해가 저도 안 돼요. 아, 그래? 안타 수가 뭐예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지. 순익. 그 뭐냐면은 몇 번 나오더라도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많이 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절대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타율이 낮은 것도 나중에 이슈가 되지만은 그렇죠. 타율이 계속 나쁘면은 결국은 안타 수가 줄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분기에 안타를 36개 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고 시장에서는 30개 정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잘 나온 거 맞아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마진이 나쁘다는 건 이 타율이 지금 예상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타율이 낮다는 게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안타도 나중에 낮아진다고 시장이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뺀 거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단순히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의 욕구가 높았다는 거 말고 수급적인 거 말고는 이거 말고는 딱히 마이크론을 해석할 게 사실은 없었어요.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봅시다. 그게 아니라 저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20대 36, 100대 30 저게 뭔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0이 매출이에요? 36이 안타고 이익이라고. 이익 규모. 그러니까 36억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수치가 얘기하자면 비율을 하는 거니까 들으시고 절대적인 120은 뭐예요? 이거는 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투입한 금액이니까 얘네들이 투입한 금액 그 어떤 원가 투입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투입해가지고 36을 벌었어. 36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건 36이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회사에서 가이던스 한 거는 88억 불이었어요. 네. 시장보다 높았고 EPS도 1.57이니까 컨센보다 높았어요. 많이 높진 않았지만 어쨌든 높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1~2% 정도 올랐나 그랬죠. 목요일 날 저녁에 애프터 아워에. 근데 금요일 날 본장에서는 이걸 안 보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봤던 거예요. 마진이 36.5%네. 우리는 37.4%까지 봤는데 거의 1%포인트가 낮네. 이거 뭐지? 여기에 어텐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진은 2, 4분기 실적보다도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램에서 1%포인트의 영업이익률 낮게 준 거로 인해서 절대적인 값이 비록 높았지만은 이게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타율을 봤지 안타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해석은 뭐냐 마진율을 낮게 본 것을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볼 것이냐는 건데요. 결국은 마이크로는 시리어스하게 볼 수도 있다. 시리어스 볼 수도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는 좀 과하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나쁘게 안 좋게 보는 그 이유의 원인이 삼성 하이닉스도 영향을 주는가 그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의 대부분이 뭐죠? 얘네들도 디램입니다. 낸드는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낸드가 얘네가 그 B2B가 아니고 B2C 일반 그 컨슈머 휴대폰 이런 쪽에 많이 쓰는데 컨슈머 고객향으로 나가는 낸드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동률이 낮아서 원가가 생각보다 안 좋다. 원가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가동률이 낮으니까 이거 지금 영업이익 규모 또 별로 늘지도 않지만 영업이익률도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거로만 따져서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까 말씀드렸죠. 낸드가 비중이 얼마나 그랬죠? 얘네 매출에 24%. 24%에 얼마나 더 빠지길래 갑자기 주가가 플러스가 다 마이너스 8% 됩니까? 그래서 해석이 나온 게 그러면 핵심인 디램에 대해서 건드려보자. 근데 디램의 원가가 나빴는가 보니까 얘네들이 잘한다고 한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HBM이 잘한다고 막 떠들었거든요. HBM이. 근데 HBM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다 보니 아마도 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불확실성, 죄송합니다.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지 모르지만 본격 양산되면서 원가 구조가 바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일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유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를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8% 빠지는 게 많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종합했을 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 영향이냐? 만약에 HBM이 얘네들의 자체의 수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얘네들이 빠진 것만큼 빠질 이유가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빠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하이닉스 잘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아직 본격 양산 안 했잖아요. 얘네만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낸드의 컨슈머 고객향이 낮다 그러면 낸드 업황이 생각보다 낮은 레벨인가 라고 하면은 그 정도 신경 쓰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마이크론 주가 폭락이 네 말대로 단순히 마진만 문제야? 아니면 그동안 18%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한 거야? 라고 본다면 우리랑 관계없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이슈가 있다고 막 상상을 나래를 풀면은 삼성 하이닉스도 잠깐 최근에 한 13% 올랐거든요. 정확히 한 보름 사이에 한 20에서 13% 올랐기 때문에 일부 약간 조정 비슷하게는 조정은 아니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탱창이 불이 났네요. 네. 지영님께서 매출의 절대 수치는 늘지만 수율이 안 좋으니까 마진은 떨어지는데 집중해서 마이너스 8% 떨어졌다. 요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정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일정 가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에 대체거래소 종목 확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종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뭔가 시세에 대한 이런 조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거래 수가 적으니까 호가창이 얇아지면 사실 좀 위아래 등락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좀 마비가 오는지 등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헌법재판소 한독수 총리의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10시에. 그다음 미국 무역대표부 공청회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해운이랑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 해운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개발자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애플 최근에 고밍치에서 막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뭐 미국, 유럽, 일본 등등의 이런 마켓 종합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S&P 글로벌에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화요일에 보아요 포럼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뭐 투자하고 하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 요게 이제 또 잘 되면 오늘 뭐 엔터나 이런 것도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 애들 더 좋을 확률이 높고요. 중국판 다보스 포럼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체코의 원자력 산업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원전주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관광공사의 중국 베이징 K관광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확실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좀 화요일에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록도 나오고 또 게임스탑 나오니까 밈 주식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부터는 유럽 폐하마켓가 열리죠. 그래서 뭐 이미 초록이나 이런 거 공개가 되긴 했는데, 뭐 유한양행 같은 거 보니까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럽 중앙은행의 비통화정책회의나 뭐 카시카리의 발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SK 하이닉스의 하이닉스를 빼먹는 SK 하이닉스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반도체 쪽에서 삼성도 좀 좋은 상황이고 하이닉스까지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면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니까 하이닉스의 주총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방위사업 기획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실업수사 청구건수 미국에서 나오죠. 그리고 GDP 나오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과연 정말 경기가 무너지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좀 일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현대차 그룹의 개발자 컨퍼런스 있고요. 캐나다 조기 총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PC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물가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 수요일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일정 FOMC 카시카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FOMC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닐 카시카리라는 분이고요. 발언을 항상 이렇게 좀 화끈하게 해주신 분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좋게 나쁘게. 대표적인 매파. 네. 네. 알겠습니다. 남의 나라 중앙통화위원회 위원을 알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는 양성소 알아야지. 같은 느낌인 게 거의 모든 지표를 다 봐야 돼요. 네, 다 반영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이어가지고 여기서 지표 체크하시고 하시면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실 때 이 정도 변동성은 뭐 일도 아니지 계획적인 매매가 잘 되시니까 네, 뭐 경험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정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두 분도 일정 하나만 잡고 코멘트. 김정일 본부장님은 저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저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아까 저기 정치 일정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PC 넘버가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넘버 금요일까지. 네, 근데 다음 주에 영향 미치는 거고요. 근데 그 같이 나올 때 개인 소비 그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개인 소비가 내려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맞나요? 네, 개인 소비가 아마 제가 잘 알기로는 지난달은 마이너스였을 걸요. 네, 이번에 플러스로 돌아야 되는데 아마 그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최근에 나온 거는 소득 중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좀 내려가고 있다는 또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소득보다도 소비의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어텐션 끌지 않을까라고 말고, PC는 참고로 기대하는 건 YOY 2.7, 먼더먼스 0.3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이닉스 주주총회는 뭐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GDP는 어떻습니까? GDP 지금 뭐 미국 리세션으로 막 무슨 떨군다 만다 막 이런 게 몇 주 전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물론 갖다 붙이는 격이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GDP 발표가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떨어져도 일단은 모든 지표가 관세에 대한 영향, 그리고 GDP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도 최근에 실질 민간 투자가 좋아졌고 또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괴리율, 그러니까 이제 금 때문에 발생했었던 무역 수지의 마이너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 이런 내용들이 약간의 좀 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경기가 무너지거나 약간 그런 내용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멘트들도 계속 나왔잖아요. 미국은 강하다 뭐 이런 예. 얘기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GDP 내용보다는 달걀값 때문에 달걀값? 달걀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PC 이런 내용들이 그런 달걀값에 따라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DP보다는 물가와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오 포럼이 이번 주에는 제일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 한중일 그 회담에서도 그랬고 약간의 그 멘트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 그쪽에 대한 이 누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추이들도 오늘 엔터도 그렇고 보면은 거기로 자금이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걸 봤을 때 내일이 뭔가 빵 터트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 한번 슝 돌고 그러다가 또 다른 쪽 이제 목요일에 또 유수요일부터 또 페어마켓 또 관련해서 바이오 쪽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금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보에서 뭔가 좀 좋은 내용들이 빵빵 나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랑 중국 관련주, 뭐 YG 플러스, YG 엔터, 뭐 이런 네. 종목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정 살펴봤고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로컬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이제 채팅창이 서로 이제 서로 좀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다른데 가서 네,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어때요? 근데 정말 짧게만 그 정치적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아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아 그래요? 그죠? 많이? 있겠죠. 예, 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정책발 영향도 좀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미는 라인이 또 다르잖아요. 정책 라인이. 뭐 그런 것들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책에 그렇게 큰 수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세일즈 적극적으로 했을 땐 그쪽 산업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영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래든 저래든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야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당연히 정치 영향 많죠. 예,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고 우리가 뭘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그 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하나가 결정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크다고 봅니다. 매우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매우 크다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 누가 어떻게 돌아오는 게 좋은 건지가 판단이 안 서시면 종편 이런 거를 종편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상황을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코스피 0.18% 마이너스 별 움직임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82% 플러스. 아까보다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한 100종목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하창원 본부님.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코스피는 조금 기고 있는데 코스닥이 말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죠. 마이너스 1%, 1.4%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0.32까지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프로그램만 돌아선다면은 삼성전자가 좀 달릴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형주 쪽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생기면서 분위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소부장 쪽에서 소캠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면은 시장에서 영 그렇게 막 관심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보다는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충분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나게 팔고 싶을 확률이 높은데 좀 강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말에 보니까 너도 나도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되게 뭐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영향들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뭐 선물 쪽에서 조금 더 나가고 있고요. 외공의 기간 아직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특히나 현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차익은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물도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주면은 나중에 동력이 좀 더 생겨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좀 상승이 나올 필요가 있을 때 강하게 좀 트리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니 지수가 일단 플러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도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 또 반등, 나스닥이 일단 좋으니까 보지 않아도 반도체 쪽에서 좀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건데 그런 흐름이 점점 세지기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큰 흐름이 없고 현물에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선물 매도에 따른 기간의 매도량이 늘어나는지만 오늘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거 늘어나기 시작하면 얘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서 그 내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시장 관련돼서 코멘트 네.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또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안랩 뭐 이런 것들 오르는데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테마주 뭐 나중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잠깐 소액으로 그냥 장난삼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기각되고 누가 무죄 받고 유죄 받고 누가 돌아오고 말고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자기 목숨줄 달려있는 정치인들도 계산이 안 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계산 때려서 그거를 한다? 그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로 가볼까요? 네. 네. 네, 보시죠. 루리님께서 김정일 본부장님 한미 반도체 뷰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얘만 계속 못 가네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건 간단합니다 이번 주. 예. 네, 어떤 거 할까요? 몇 개 없습니다. 마이크론 메뉴를 했고,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금요일 했고 로봇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를 가속화할 모멘텀 GTC 핵심 정리는 우리가 했었고 그렇죠. 미국 시장 원복력 중국하고 로봇 할까요? 어떠세요? 중국? 예, 중국의 새로운 우려.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한 뭐 부분이니까. 중국 관련주 좀 네. 오르니까 그리고 보아 포럼도 있다고 하니까 중국이 중국 관련된 미국을 설명하면서 부로 들어간 건데 뭐 그렇게 할 상관없죠. 좋은 얘기인가요? Tax revenue shrinks는 그게 more 뭐 for Chin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네. 이건 기사가 나온 건데요. 예. 뉴욕 타임즈 금요일 날 나온 건데 세수 감소.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온 게 얼마냐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정도. 2,000조 맞죠? 예, 2,000조 정도. 여기 세수 여기 1조 5천억 달러가 결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중국이 경제 부양하고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퀘스천을 이거 좀 알아서 들으셨는데 뉴욕 타임즈는 그 미국 정부의 좀 반성향이죠. 데모크래틱 쪽이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한테 그 관세 정책에 맞서 싸우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지코가 석자니까 미국이랑 안 싸울 거다. 네네네. 이 기사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 재정 수입이 얼마 이렇게 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반은 토지 매각인데 토지 매각이 안 돼서 그러는데 반은 또 하여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도 안 사니까 부가가치세도 안 들어오고 뭐 관세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네. 특히 GDP가 작년에 5% 성장한 세수가 한 3% 빠졌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은 작은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뭐 그 아마 GDP 그쵸 이게 20조 달러, 17조 달러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건데 한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리포트가 아니고 글이 나온 게 있는데 제목만 가져왔어요. 영어로는 트럼프 doesn't phase 시진핑 했는데 이제 시진핑을 중국이라 하고 트럼프로 인해서 중국은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당하지 않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남중해 아시아 이런 쪽으로 확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쓴 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한 세수 줄어드는 거하고는 네.
다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과연 그 중국하고 보복 관세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그 미국을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미국한테 절대 못하죠. 네. 그러면은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 하면. 안 하면은 보복 관세 한다고 봅시다. 혹시라도 네. 하면은 미국도 안 좋겠죠, 일단.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안 좋은 영향이 깊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은 금리 인하 어떤 폭도 있고 좀 지나면은 감세 정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책의 툴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 악영을 하다가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요 시나리오입니다. 보복 관세를 받더라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지가 없으면은 보복 관세 못 하겠죠. 뭔가 오픈하고 뭐 샤바샤바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상승하는 거죠. 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은 네. 일단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은 미국이 일단 중간을 회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린다면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염두에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관련된 오늘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로봇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에디션님께서 흰 컵에 있는 거 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건강 안 좋아. 네, 미세먼지가 맞아요. 180이 넘어갑니다. 180이요? 네. 어쩐지 코가 자꾸 막히더라니만.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도 잘 걸리고 맞아요. 그 날씨도 따뜻해져서 더 극심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제가 미세먼지를 많이 먹어서 턱선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 진짜 근데 부어요. 왜냐면 미세먼지 많이 먹으면 혈액순환 때문에 이게 붓거든 몸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진짜 요즘에 뭐야? 자주 붓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하죠. 하창원 본부장님은 웰스 공기청정기 하나 사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 웰스 공기청정기 여러분. 나는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왜 34평짜리가 필요하지? 왜냐면 34평형짜리가 더 구석구석 공기청정을 해주면서 가격도 싸니까요. 12만 원대 초특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웰스 거고요. 사각지대 없는 올라운드 토네이도 청정 시스템 34평형 대형 공간 용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올라운드 순환 청정, 렌탈사 교육기간 동안 사용되고 회수된 A급 리퍼비시 제품, 철저한 검수 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3개월 미만 사용한 오리지널 정품 필터 장착, 그래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 배송이고요. 수도권은 3일, 지방 5일 이내 빠른 도착. 이거는 저희가 1차 했었어도 1, 2차, 3차까지 했었나? 여러 번 완판된 제품입니다. 300대 한정 초특가 12만 8천 원. 이 가격 다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노님이 싹 잘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집이 왜 이렇게 덥냐?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버려. LG 휘센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미리미리 여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최저가 57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전국 무료 배송, 실외기 포함 기본 설치비 무료, LG 휘센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초절전 인버터 기술 적용, 전기료 걱정 없이 올여름 시원하게 200대 한정 수량 선착순 마감입니다. 저희가 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우면은 매매 안 돼서 짜증나고, 그 다음에 저 공기 나쁘면은 목 건강 안 좋고, 여러분, 주식보다 건강이 우선이죠. 무슨 주식이에요. 건강 먼저 챙겨야지. 사실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더 크죠. 그렇죠? 하나 사세요. 고맙습니다. 맞잖아, 솔직히. 더우면 매매가 돼? 짜증나지? 난 식당 가도 더운 게 제일 싫어. 에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매수매도 버튼 잘못 누른다고 더우면. 알겠죠? 맞아요. 자, 그 1000명 맞죠.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시장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네. 뭐 지수는 조금씩 더 눌린 것 같고요. 이 선물의 매도가 더 세지네요. 이러면은 약간 어디서 이제 수급이 이탈이 되는지 좀 열심히 째려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방산 쪽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나그룹이 역시나 뭐 이런 좀 자사주 매입 이게 소수지만 어쨌든 그 태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일부 강했었던 종목군들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엔터 쪽이 조금 더 세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날에는 좀 잘 날뛰죠. 지금 이제 아까 TXR 로보틱스 요런 애들도 장중에 뭐 19%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런 애들 최근에 막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통신 쪽이랑 여기 지금 이 어디 갔죠? 네, 요런 이제 그 달걀 관련된 애들 뭐 계속 달걀 얘기는 뭐예요? 일단 뉴스 있어요? 미국이 뉴스 있는데 아. 미국이 요약을 해보면 1억 개 달래요. 달걀. 계란을? 월 1억 개씩 수출해달라. 계란이 근데 수출이 돼요? 냉동으로 해서 하나? 요즘에 좀 그 길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된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와, 계란도 수출이 돼요? 네. 그래서 요번에 2개인가 아마 나갔어요. 한 60만 개 정도가 나갔는데 요번에 요구한 게 거의 1억 개? 1억 개면은 애들이 열심히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물량이 꽤 많은 물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생산량이 그래도 한 5억 개 정도는 만들 거예요. 월 5억 개, 6억 개? 아마 그 정도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치면은 적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달라고 하니까 진짜.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서플라이 가지면 우리나라 국내에 가격가 안 오르겠어요? 아마 그쪽 하니까 그 정도 될 우리 거예요. 가격 오르죠. 계란도 빙을 뜯어요? 미국은 닭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조류 그 이슈 때문에 금방 못 키워요. 조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다 AI? 죽었잖아요. 네, 인플루엔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을쯤 돼야지 아마 수급의 밸런스 갖출 텐데 지금 당장에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으니까 이거 덕게 먹으면 우리 달라 이런. 걔네는 막 햄버거 같은데 다 달걀 막 많이 그거 집어넣죠. 엄청 많이 넣죠. 햄뿐이야. 계란 많이 넣지. 아침에도 계란. 네, 많이 먹는데 계란이 없어서 계란이 엄청 비싸대요. 많이 비쌉니다. 아무튼 비싸대요. 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도 뭐 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계란을 적게 먹어야 돼. 우리 서플라이 해주니까 우리가 줄잖아. 이렇게 다 주면 우리 어떻게? 그런 계란 파는 업체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겠지 당연히. 뭐 이 단가가 아마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2배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마 2배는 최소 비쌀 겁니다. 2배 정도 비싸니까 나가면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렇네. 계란 좀 보내주고 관세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계란만 달라고 하고 조선만 만들어 달라고 관세는 때린다고 하니까 문제죠. 그 문제가 있네요. 문제 있지. 얘는 계란 못 먹으면 눈 뒤집히는데 그렇잖아요. 관세 좀 봐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자동차랑 또 뭐 있어요? 반도체랑 또 뭐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엄청 많죠. 그리고 에너지 좀 주고 가스 뭐 이런 가스 거. 주고 솔직히 너무 많잖아. LNG 쓰지도 사업에. 못 하잖아. 주면 되지 좀. 3배 차이라고 하네요. 저는 2배 정도로 알고 있으니 더 크네요. 차이가. 엄청 커요. 3배 넘게 비싸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계란 그거는 우리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지속되면은 영향 좀. 주가는 또 오르기도 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애들 가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여행주 오늘 모두 투어도 막 8%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확실히 지금 5월 달에도 그 5월 1일, 2일에 만약에 임시 휴일 된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놀아요. 5월 달에. 6월 달에도 금, 토, 일 놀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추석은 엄청 길고. 그래요? 네, 엄청 길어요. 추석이 요번에 9박 10일인가 그래요. 왜? 엄청 이게 10월 달에? 네, 엄청 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휴가 하루 쓰면은 막 보름- 거의 보름 2주 놀고 갑니다. 막 보름. 이래요. 엄청. 보름 놀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도 길잖아요. 만약에 금요일 날 휴가 쓰면 목, 금, 토, 일, 월 하니까 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러네. 여행주 항공기 막 항공이죠, 없어서 난립니다. 네. 뭐 그러면 10월 달에 뭐 가야겠다. 아, 간다고요? 네, 저 결혼해야 돼. 오. 잡혔어요? 아니. 여행을 가야 뭐가 생기지. 아.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어쨌든 그래서 휴일 얘기 왜 하고 있었지? 아, 이거 모두 투어 가서 모두 투어. 네. 투어에서 그리고 갔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6.6%, 7%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방산 쪽 물론 전쟁이나 뭐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마 내일 주총에서 변동성이 강화가 될 거니까 네 그런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 6%,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늘 5.7% 정도 좋네. 오르고요. 네.
하나. 오늘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이런 애들 오는데 얘는 뭐예요? 솔리드랑 6, 에이스테크 뭐 5G 그런 거 그거잖아요. 리포트 통신 나오고 장비가 있는데. 오늘 강하긴 근데 하더라고요. 오늘 왜 그러지? 네, 이슈 체크 못했습니다. 통신 장비. 가비아도 통신 장비 아닌가? 턴어라운드 기대감? 솔리드는 실적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도. 그래요. 네. 음, 6G 원천 기술자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뉴스 안 봤죠? 네. 네, 뉴스만 오늘 보고 55분에 끝내죠. 네. 55분에 끝내도 되죠? 괜찮죠? 예. 맨날 우리 저기 10시 넘어가니까 맞아요. 뒷팀이 싫어하더라고. 시간 봐야 된다고. 왜 길게 하냐고. 무서워요. 밖에서. 짧게 하면 우리가 좋지 뭐. 네. 그래서 이거 달걀 가보죠. 네. 네, 달걀 1억 개씩 보내줘. 약간 요게 아무튼 보내면 가격 우리나라도 많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배달의 민족 625가 96이다. 2월 달 결제액 최대폭 감소인데 요게 사실은 전체 볼륨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이츠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쿠팡이츠 그러니까 쿠팡 와우 회원이신 분들은 배달이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저 그래서- 쿠팡이츠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1,000원인가 또 할인 준다.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할인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할인 안. 찍히기만 하고 실제로 돈을 내.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허위 광고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건데.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결제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막 시켰잖아요. 네. 여기저기 막 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되게 뭐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스트레스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한 물가 상승이 한 3% 정도 영향을 준대요. 엄청나게 영향을 그래요? 많이 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게 궁금한 게 배민이랑 요기요만 결제액이 최대폭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달 어플의 매출이 감소한 거예요? 얘네가 네, 쿠팡이츠는 엄청 올라가고. 네, 올라왔습니다. 네. 저 전체 파이가 좀 궁금하네. 왜냐면 결제액이 전체 네. 파이로 많이 줄었으면 진짜 불경기 배달 안 시켜 먹는다는 거 진짜 이제 불경기 초입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막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음.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요즘에 워낙 제가 최근에 뭐 신용카드 연체율 뭐 최대치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줄긴 했는데 막 그게 막 엄청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나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고 요거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석사를 따고 박사를 하다가 말긴 했지만 어쨌든 요 이제 박사학위를 땄는데 월 네. 200만 원 못 참고 한국 떠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이게- 보여주세요. 네. 박사학위. 네. 요게 확실히 석사랑 박사인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도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논문을 내야 되는 학과는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학위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 밖에 안 준다는 거죠. 뭐냐? 이공계.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공계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잘 못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일반 회사 가면은 석사도 연차로 좀 쳐주고 박사도 연차로 쳐주고 하는데 뭐 요즘에 좀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기술이나 뭐 이런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이제 항상 2월 달부터는 내가 종목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2월 달부터. 네, 왜냐면은 3월 되면은 이미 감사 보고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도망을 못 가요. 근데 금양부터 시작해서 31개나 줄 상패 위기에 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 거절당하면 바로 거래 정지예요.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코스닥이랑 코스피 상장 페이지 그 실질 검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요인들이 있다. 네. 실적이 안 좋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선대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거 보고 다시 따라가도 늦지 않으니까 요거는 꼭꼭 지금 이미 좀 많이 잠겨 있긴 한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상패를 의지가 엄청 세요. 요번에는 웬만하면은 살려주는데 요번에는 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적리매매 들어가면 거의 90%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선제적으로 꼭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 좀 궁금해서 저 잘 몰라가지고 네. 저게
감사 보고서 거절. 감사 보고서 거절 발표가 한 4일 뒤인데 그 전에 주주들 데리고 몽골을 가서 네. 그 몽골 우리가 진짜 리튬 광산 하고 있다 이렇게 투어하면서 거기서 설명회 하고 이게 맞아요? 맞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팩트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나? 그 모양이. 그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안 되죠. 안 되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금양 같은 기업은 진짜 몰라서 그래요. 깔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아 뭐가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건 주주가 쉽지 않지. 우리가 뭐가 쉽지 않아? 우리 보는 상황인데. 좀 회사 운영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아 운영자가 아니라.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금양 같은 모르죠. 기업은. 그 이렇게 해서 주가가 뻥튀기가 되면 그걸로 뭘 해요? 유증했나? 얘가 유증을 몇 번 하지 않았나요? 요즘 몇 번 했었죠. 시도 계속 하고 돈 그랬죠. 땡겼겠죠. 네. 그럼 그 돈 어디 갔죠? 나중에 조사받으면 그거 다 조사하게 된다면 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프로시저는 유증했을걸요 몇 번? 네, 맞아요. 불과 그리고 이 이슈가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닌가요? 주가 2년 반? 엄청 올랐다. 거의 2년 엄청 많이 올랐다. 23년 초 22년 말부터 2년이니까 아니 누가 그 몽골 금양에서 데려가 가지고 몽골 그 리튬 광산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투어한 거를 누가 블로그에 또 올리셨대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리뷰 하고 나서 이틀 뒤에 거절. 야, 이거는 마지막 이거 아니잖아. 마지막. 그래서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랬죠. 쉽지 않습니다. 금양이면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왔던 종목인데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이제 하고 있었지? 끝냈으니까. 뉴스 네. 두 개. 네, 요거 이제 오늘 하나에어로 잘 가는 거, 요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 주식 매수하는 거, 이거는 세 명의 임원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억, 뭐 9억, 7억인가 해가지고 거의 한 47억 정도 되니까 한번 그냥 기사 내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내일 중요한 거는 주총이고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초단기채 ETF죠. 우리나라도 5년 개인 국채에 투자하는 게 완판. 그리고 미국에서도 초단기채 이거 GOV랑 BIL은 이제 파킹 ETF거든요. 여기가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 돈을 묶어 놓는다라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5분이어서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그러니까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코스닥은 0.7% 플러스. 당연히 효과는 중국 관련주 플러스, 네이처셀 플러스, HLB 그룹주,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장 끝날 때까지 코멘트. 본부장님 먼저. 그냥 아까 10시 이후에 판단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10시 이후도 판단을 단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10시 이후 나와도 수요일날 또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힌트일 뿐이에요. 힌트일 뿐이지 그게 또 완벽하지 않으니까 너무 그 봐서 속보다 해서 그것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펀더멘틀적으로 많이 빠진 거는 사시고 아니면은 조금 늦추시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걸 보면서 윤석열 거에서의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시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덤벼들진 말자. 그렇죠.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저는 수급과 이슈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 아까 다 체크해보고 했으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추정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래량이 많이 있는 쪽,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보다는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쪽이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잘 플랜 짜셔가지고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결국엔 내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한철 농사 잘 지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실하게 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까지 매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안 덤비는 게 상책인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3시 20분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뉴스들, 분석들, 그리고 유쾌함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좋은 자료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